최근 트럼피즘, 이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자면 단연 K 경쟁력이 있는 쪽은 조선방산 이렇게들 외칩니다. 이 안에서 올 한 해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산업재의 주인공은 조선방산인가? 오늘 집중적으로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이동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오시는 동안 또 재료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할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업데이트된 내용부터 여쭤보죠. 지금 이번 주 소식이라서 관련 리포트를 아직 쓰시진 않으셨는데 한화 궁금합니다. 인적 분할이 경영권 승계라는 배경이 있긴 한데 일단 시장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거를 방산, 그 안에서 메가방산의 경쟁력이 있는 에어로스페이스와 시스템 측면에서 인적 분할이 얼마나 큰 수혜를 받는가 관점을 어떻게 잡아가요? 네, 지주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히 그런 인적 분할에 대한 코멘트를 정확히 드릴 수는 없지만 긴 시간 동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오션을 인수하고 하나 시스템과 같이 여러 가지 구조 개편을 하는 동안에 저희가 경험한 것은 이런 흐름들이 주주의 이익에 반하면 시장의 철퇴를 막고 주주의 이익과 합하면 가치를 인정받는다라는 측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결인 것 같은데 이 독립적인 경영을 하고 이 경쟁력이 있는 방산 조선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비주력 사업이랑 구분이 되는 건 당연히 경쟁력 측면에서 높아진다 생각을 하고요. 이 시너지 효과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하나 오션과 하나 시스템이 같이 결합돼서 인수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호응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투자 포인트는 변한 게 없다. 그런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오히려 합치되는 움직임을 보여줄 한화의 행보가 전체적으로 그룹사 계열 측면에서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준다라고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갖고 있는 경쟁력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죠. 미국의 필리조선소 인수처럼 미국 안에 거점 확보에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오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결국은 지금 미국이 갈증 내고 있는 이 분위기에 있어서 올해 이 세 기업이 그러니까 한화가 시너지를 본격적으로 낼 한 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계약 수주에 있어서 기대감이 확실히 현실화될 수 있을지요.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는 내용들이 아주 복잡합니다. 미국 안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단번에 결정될 수 있는 그 절차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걸리는데 중요한 건 그 준비를 해간다라는 거죠. 하나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의 계약이나 어떤 형태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준비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또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위기식들이 불러일으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다만 이 시점에 대해서 정확히 미국의 법안 변경이라든지 계약 시점에 대해서 예단은 하긴 어렵지만 한 해 동안에 이런 뉴스들은 빈번해질 테고 한국 조선사들 또는 방산업체들 입장에서 그 준비를 해가는 것 자체가 여유가 있는 상황들, 여러 실적이라든지 기타의 국가들 수주들이 합쳐진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좋은 협력 카드가 계속 부각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네. 하나오션 관련해서는 필리조선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은 큰데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는 미국의 법안 수정이 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계속 이벤트성으로 이 멘트가 나올 때 그리고 한화가 준비하는 그 그림이 퍼즐이 맞춰질 때 이런 분위기들은 확실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계약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주셨어요. 한화를 먼저 받고 그럼 HD그룹은 어떠한가? HD현대 그룹사의 간담회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미국 군함 관련 전략이 인상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작가님께 전달하셨다고 했어요. 네. 이거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아이디어 측면에서 연결고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지만 시장이 궁금해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HD현대 그룹이 주요 계열사에 임원진들이 나와서 매년 이맘때 이제 신년 간담회를 하는 거고요. 통상의 이 미국 군함 얘기들을 했는데 이 전략에서 하나는 좀 더 공격적인 행보들, 조선사를 현지에서 인수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관련된 투자들을 발표한다거나 이런 흐름이었고 상대적으로 HD현대는 보수적인 입장들, 헌팅턴 인거스 같은 현지 군함 업체들이랑 협력 MOU를 맺고 관련된 내용을 지원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비춰졌는데 그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헌팅턴 인거스가 미국이 가고자 하는 황금 함대, 차기 구축함 호위함 같은 사업들에 대해서 주도권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생산성 측면에서 현대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세컨더리 야드, 그러니까 헌팅턴 인거스만 가지고 안 되니까 추가적인 조선사를 확보할 텐데 미국 현지에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할 수 있다. 이게 되게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랑 HD 현대가 전략은 각각 다르지만 미국이랑 큰 군함 시장이 열려가고 있는데 각각의 전략과 침투들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한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 군함 시장에 올해 정말 뛰어드는 한 해. 그런데 구체적인 디테일한 전략들로 봤을 때 헌팅턴 인걸스랑 손잡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의 약진도 기대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HD 현대그룹주 안에서 보면 최선호주로 현대일렉트릭 꼽으셨어요. 오늘 리포트 또 상향조정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면서 확실히 좀 꺾였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이 최근 기조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주가의 방향이 달랐어요. 이 무거운 주식과 과거 대장 감안해 봤을 때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더 긴 시계열로 보면 이게 작년 한 해라든지 아니면 최근 상황들이 아니라 몇 년을 놓고 봤을 때는 두 업체 모두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거기에는 현대일렉트릭이 실적이 먼저 좋아졌고 수주가 올라오는 걸 보여줬고 효성중공업이 따라가는 분위기가 되면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도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일렉트릭은 이미 이제 굉장히 커졌고 효성중공업은 이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상대적인 강도가 효성중공업이 더 세 보이지만 이 업체들을 포함해서 LS일렉트릭까지 해서 이 전력기계 3사는 전력 시장의 성장이라는 메가 트렌드 안에서 다수혜를 받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올 한해도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이 관심 갖고 있는 산업재 전반에 걸쳐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앞서 군함 이야기를 했던 조선 쪽에서요. 그럼 올해 이 조선 전략에 있어서는 결국 미 군함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하는지 핵심 키워드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상선, LNG선 같은 게 작년에 좀 부진했다가 올라오는 측면이 있고 실적은 여전히 좋을 테고 군함은 거기에 더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실적이 좋았지만 수주, LNG가 약간 미뤄진 측면이 있었고 군함은 기대감들이 계속 확장돼 있으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지금의 가치가 산출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군함은 더해질 테고 LNG는 돌아올 테고 실적은 여전히 좋을 거기 때문에 합쳐보면 조선이 올해도 여전히 괜찮은 흐름일 것 같고요. 다만 작년 한 해 동안에 너무 많은 주가 상승을 겪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나 변동성 확대 같은 것들은 영향이 가겠지만 이런 변수 아래에서 봤을 때는 올해 그 연간도 무난한 성장들을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조선 지금 비싸지 않다 이 말씀이죠? 조선 탑픽 어디예요? 저는 HD 현대중공업인데 조선사 전반으로 다 좋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꼽긴 미안하셨던 것 같아요. 내 새끼들 갖고 이렇게 골고루 주셨는데 군함, LNG, 수주 세 가지 키워드 다 감안해 봤을 때 올해도 조선의 한 해. 그러면 방산 쪽은 어떤지 지금 미국 기조를 보면 방산이 여기서 얼마나 더 갈까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 많단 말이에요. 궁금합니다. 네, 방산은 최근 상황들이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네. 작년 11월만 하더라도 이젠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진행된다라는 분위기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는데 연초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군사 개입하고 군비를 1조 5천억 달러까지 올린다고 발언을 하고 그린란드에 대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면서 이런 양상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올 한 해에 대한 밑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트럼프가 보여주는 이 행보들이 각국의 긴장감을 높이고 국방비를 증액시키면서 군비를 확충해야 되는 유럽 같은 경우에 재무장을 해야 되는 이런 요소들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방산주의 상황이 최근의 급등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 안타깝지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게 계속 유지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산주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포함해서 저희가 한화 이야기로 출발했잖아요. 네. 탑픽 궁금합니다. 방산 내에서는 누구가 탑픽일까요? 사실
현대 로템이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좋게 보는데 최근에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은 정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여기에는 뭐 우주도 들어가 있고 군함 사업의 협력에 대한 기대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데 뭐 한국항공우주도 많이 올랐고요. 네. 뭐 이 모든 종목들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고요. 뭐 각각 중동이나 미국이나 여러 가지 그 밸류 체인에 걸쳐 있는 방산업체들이 다 좋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올해 제일 많이 오를 거다 단정하기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덜 갔다, 그러니까 업사이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예상 실적 대비로 봤을 때 제일 싼 그런 종목들은 없을까요? PL 기준으로? 사실 다 비쌉니다. 다 비슷해요. 다 비쌉니다. 아, 다 비싸다고요? 네, PR 기준으로. 업종, 그럼 지금 글로벌 대비로도 많이 비싼가요? 조금 더 높은 수준이거나 비슷한 수준이고요.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뭐 유럽 대비하면은 비슷하거나 아니면 미국 대비하면은 조금 더 낮거나 뭐 그랬는데 뭐 지금은 뭐 큰 차별성이 없어진 것 같고요. 뭐 대안으로 ETF 같은 것들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네. 종목에 대해서는 뭐 일정 시점을 잡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보는 것도 뭐 네.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동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